올여름 어김없이 돌아온 고민. 중년 이후 여성의 건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것. 뱃살은 저희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안 빠지는 살이거든요. 악질 중에 악질 지방, 뱃살에 주목하라. 비만의 기준은 체중이 아닌 허리둘레입니다. 뱃살을 빼지 않는다는 것은 몸속 염증 창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염증성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뱃살. 적게 먹고 운동해도 빠지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 우리가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 바로 뱃살의 단단한 셀룰라이트 때문입니다. 단단한 뱃살을 부셔야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염증의 근원지 뱃살. 여기 염증과 뱃살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필승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여름의 문턱, 후끈해진 열기만큼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에너지 화력이 어마어마한 이 댄스 수업의 최고 연장자로 수강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한 유명 인사라는데요. 굉장히 젊은 언니고요. 피부도 좋으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날씬하시고 건강하시고 최고입니다, 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정말 아름다우세요. 60대가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인생은 60부터 생기발랄 65세 임민지 씨입니다. 군살 없는 매끈한 뱃살과 잘록한 허리 라인, 세월 역주행한 피부 탄력까지.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수강생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열심인 주인공. 댄스에 진심인 이유가 있다고요? 줌바 댄스예요. 줌바 댄스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또 운동량이 많아서 몸매 탄력에도 최고인. 흥겨운 라틴 댄스에 에어로빅을 결합한 줌바 댄스는 엄청난 운동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럼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동작을 완벽 소화. 과연 민지 씨의 신체 나이는 어느 정도일지. 신체 나이 유연성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시작! 시작과 동시에 모든 관문을 단 5초 만에 끝내버린 민지 씨. 칼깍지 통과 후 마의 엉덩이 구간에서도 막힘없이 쏙. 40, 50대 도전자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녀의 신체 나이는 20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있으신데 피부도 좋으시고요. 몸도 되게 유연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음을 잃지 않는 민지 씨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흐르는 세월에도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 중입니다. 사이즈는 55 사이즈고요. 예, 허리는 지금 26을 입고 있어요. 예. 옷 사이즈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스타일. 화려한 패션도 기죽이는 넘치는 자신감. 평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민지 씨의 건강 비법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건재한 민지 씨의 미모와 건강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퇴직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럼 시니어 모델 한번 당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정년 퇴임 후 모델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모델 심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영광스러운 트로피가 늘어날수록 더 건강해야겠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런 민지 씨의 삶의 활력소. 여보세요? 우리 정민이 맘마 먹었니? 맘마. 맘맘마.
할머니 노래해 줄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황정빈. 당신은 누구십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아이가 조금 더 크더라도 제가 아는데 부담 없이 잘 아이도 보냈어요. 가끔 봐주시나 봐요. 예.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 가요. 사랑하는 손주 곁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민지 씨의 두 번째 건강 비법, 건강한 집밥입니다. 외식과 배달은 사절이라는 첨가물 제로 무공해 식단. 신선한 채소들 송송 썰어 끓여내는 된장찌개, 소박한 건강식이네요. 운동으로도 단백질이 중요하겠지만 먹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두부나 아니면 저는 표고버섯, 호박 뭐 이게 주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베테랑 주부답게 맛깔스러운 육즙 반상이 뚝딱. 건강을 채우는 하루 세 끼. 평범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밥상입니다. 어느덧 70을 앞둔 황혼의 나이. 이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과 일상의 행복이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기 나이가 60대, 70대라고 그래서 나는 할머니 아무것도 못해. 그것보다는 자신 있게 한번 좀 부딪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모든 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줍은 미소를 간직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꿈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기약 없는 불투명한 미래가 됐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김은경 씨. 연신 무릎과 허리를 두드리며 통증을 호소하더니 결국 자리에 멈춰서는데요.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무릎 수술도 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이 쪄서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체중이 늘면서 악화된 무릎 염증은 평범한 일상까지 멈춰버렸습니다. 가까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도 그녀에겐 쉽지 않은 외출. 마트에서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라면 진열대인데요. 종류별로 라면을 담기 시작하더니 다른 식재료 없이 장보기 끝입니다. 이게 라면이 딱 먹기 치우기 간편하잖아요. 제가 일할 땐 요리하는 게 정말 일이었는데 뭐 집에서까지 하니까 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발걸음을 내리는 은경 씨.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힘겹게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또다시 무릎 염증의 통증이 찾아온 걸까? 바구니에 담긴 약통으로 뻗는 손. 하루라도 약 없이 버티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고지혈에다가 당뇨도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또 난소암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살도 찌고 그래서 약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네요. 관절의 변형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슬관절증에 심지어 청천벽력 같은 난소암 진단까지 받은 건데요. 내가 뭐 어떻게 잘못 살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 정말 얼떨떨하고 너무 속상하고.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지면서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온몸에 염증이 쌓인 듯 만성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집 밖에 안 나가니까 급격하게 또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또 몸이 아파지고 또 몸이 아파지고 살이 찌니까 또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마저 힘들어진 몸이 되자 가장 달라진 건 걷잡을 수 없이 축 늘어진 뱃살이었습니다. 은경 씨의 현재 허리둘레는 정상 허리둘레를 훨씬 넘는 야. 42인치. 아니 허리둘레가 언제 이렇게 쪘냐? 아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언제 나왔는지.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배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이전보다 늘어난 허리둘레에 충격이 큰 은경 씨. 체중 감량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끝끝내 뱃살만큼은 빠지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데요. 그렇게 뱃살을 방치하면서 마주하게 된 달라진 일상. 당연했던 일도 이젠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숨 막히게 누르는 뱃살 때문에 몸을 숙여 발톱을 깎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발톱 깎으려면 저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남들한테는 이게 쉬운 일일 텐데 전 너무 힘드니까 정말 너무 서글퍼요. 은경 씨 인생의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된 뱃살. 딱딱하게 굳은 듯 울퉁불퉁 변한 이 뱃살만 빠진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환한 미소로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던 그때의 내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일단 살 빠지면 옷 좀 타이트한 옷 입고 좀 보기 좋은 예쁜 옷 좀 입고 싶어요.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복부 비만 정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복부 내장 지방과 주변 장기를 확인하는 초음파부터 확인.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지방간이 좀 있으시고요. 네, 한번 볼록 내밀어 보세요. 네네. 지방간이 심하시니까 끝까지 초음파가 투하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어둡게 보이는 전형적인 지방간이 있으시고 열심히 눌러도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은경 씨의 지방간 소견. 간 조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내장 지방이 가득 낀 상태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의 적신호들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로 피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정상보다 좀 높으신 상태로 확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나중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고 유병률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신체에서 가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복부 비만은 염증성 질환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뱃살에서 시작된 염증은 씨앗처럼 전신에 퍼져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 전신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복부 내장 지방과 간은 가깝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게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이 지방간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지방간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방간은 염증을 만들면서 간염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지방간은 간세포 독성이 산화 스트레스를 내뿜어서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체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체내 해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전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죠. 실제 복부 비만이 불러오는 심각한 염증성 질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뱃살. 이 뱃살을 잡기 위해 이악 물고 독하게 운동한다는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폭발적인 운동량 덕분에
지독한 뱃살도 못 빼긴다는 점핑 운동 중이라는데요. 점핑 운동하면요 온몸에 열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요. 그래서 뱃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배가 호쭉해져요. 그저 나이살이라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뱃살. 여성의 경우 뱃살이 늘어나는 두 번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두 번째는 갱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폐경이 오는 50대를 기점으로 복부 비만율이 급증하는데요. 중년 이후 여성의 뱃살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낮아져서 순환 장애가 생기고 또 결국 이 순환 장애로 인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 표면에 울퉁불퉁, 오렌지 껍질처럼 나타나는 셀룰라이트는 몸의 순환을 방해해 부종을 일으키고 독소 배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뿜어내는 복부 내장 지방을 더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문제는 셀룰라이트는 단순히 살이 쪘다는 증거가 아니라 몸속 노폐물 덩어리, 염증 덩어리, 병든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긴 살이 아니기 때문에 굶거나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악질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뱃살도 다 똑같은 뱃살이 아니죠. 건강에 가장 위험한 뱃살 유형을 찾아라. 뱃살 고민에 수심이 깊은 중년 여성들이 선택한 공포의 뱃살은 무엇일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유형은 바로 흘러내린 뱃살이 겹치고 겹치는 폴더형. 과연 그럴까요? 3위는 옆구리 볼록형입니다. 옆구리에 살이 많이 찐 유형으로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유연성이 감소될 경우 나타나는 뱃살이고요. 2위는 아랫배 볼록형, 일명 똥배형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고 근육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폴더형인데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은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염증 시한폭탄, 복부 내장 지방과 셀룰라이트. 악착같이 빠지지 않고 숨통을 조이는 염증 뱃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증 창고 뱃살 타파. 비책을 찾아 떠난 곳은 태양 아래 가장 뜨거운 나라, 남미의 심장 브라질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하면 세계적인 삼바 축제, 항구 도시 리우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을 빼놓을 수 없죠. 카니발의 중심에서 화려한 삼바춤을 선사하는 건강미 넘치는 브라질 미녀들. 시선을 압도하는 그녀들의 탄력 넘치는 몸매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운동을 많이 하고 수영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저희는 과일을 많이 먹어요. 아사이베리, 망고, 바나나, 수박, 멜론, 다양한 과일을 먹어요. 사실 브라질은 전통 음식인 슈아스코를 비롯해 육류 요리가 발달한 나라인데요. 실제 브라질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류 섭취량에 비해 브라질의 비만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겨울에도 온화한 날씨 덕에 사계절 내내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일까요? 여기 브라질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해줄 주인공. 염증으로 고통받았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활기 넘치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안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피곤했고 통증도 많이 겪었어요. 운동도 할 수가 없었고 매일 일상에서 저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었죠. 의사에게 가서 제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물어봤고 검사를 하면서 제가 유방암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만성염증에 시달리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안나.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운동을 시작했고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시작했어요. 조금 더 가볍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제 병에 대항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했어요. 제 과체중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기적처럼 다시 시작한 삶이기에 각별히 건강을 돌보게 됐다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은 필수고요. 식단 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는다는 시장.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고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인스턴트와 육류를 즐기던 과거 식습관에서 벗어나 싱싱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하게 됐다는 안나. 그래서일까요? 만성염증으로 인한 증상뿐만 아니라 묵직한 뱃살이 사라지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볍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러 왔어요. 브로콜리를 사고 토마토도 샀어요. 이곳 시장의 식재료들은 항상 유기농의 건강한 음식들이고 제게 가볍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시장을 나선 안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식당. 뭘 주문했나 했더니 주황빛깔의 음료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염증 관리를 위해 마신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천연 아세로라 퓨레예요. 농축 주스가 아니라 아세로라 열매만 넣어서 갈았어요. 무척 건강한 퓨레예요. 아세로라 퓨레의 마니아라는 안나. 그래도 퓨레 한 잔이 식사가 될 순 없겠죠? 시장에서 봐온 재료들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배 나올 걱정 없는 채소뿐인가 했더니 포만감을 주는 고소한 두부 스테이크도 넉넉하게 구워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의 건강 비법. 이 붉은 열매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이제는 아세로라 퓨레를 만들 거예요. 물만 조금 넣고 설탕 없이 아세로라만 넣어서 영양이 많은 퓨레를 만들 거예요. 만성염증과 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아세로라. 믹서에 휘리릭 갈아 퓨레로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아세로라 퓨레는 열매 자체의 상큼한 맛이 훌륭하답니다. 건강 식단과 함께 아세로라 퓨레를 꼬박꼬박 챙기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아세로라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면역력 증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과거에 제 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죠.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세로라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약용 열매로 식물에만 존재하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데요.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력을 가진 폴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들을 듬뿍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균형 잡힌 식이요법을 위해서는 매일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노화 방지나 면역 강화,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세로라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함유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 제거에 탁월한 슈퍼 과일 아세로라.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아세로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무려 90종의 아세로라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브라질 사람들에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친숙한 과일이자 염증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아세로라는 보통은 퓨레로 만들어 마셔요. 자주 마시는 편이고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저희 할머니 댁, 이모 댁, 친척집 어딜 가도 아세로라가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을 때 자주 마셨어요.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줘요. 염증 잡는 강한 항산화력을 지닌 아세로라는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입니다. 별도의 재배 환경 없이 야생에서도 쑥쑥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 자연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건강한 열매입니다.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 수확하는 아세로라는 따는 즉시 무르는 성질 때문에 오래도록 저장하는 보관법이 발달했다는데요. 보통 퓨레로 만들어 사계절 내내 섭취하는데 과육부터 씨앗까지 통째로 갈아 만들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은 물론 염증 잡는 강력한 항산화력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세로라를 매일 먹었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더 좋아졌고 일상생활이 적극적이 됐어요. 제 면역력이 안정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몸에 과한 지방은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제 몸이 무척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체지방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아세로라 퓨레. 아세로라의 독보적인 성분 아세로니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세로니딘은 항산화 활성이 강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찾은 염증 뱃살 타파 비법은 아세로라 퓨레였습니다. 막힘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활짝 피어난 고운 꽃처럼 생동감 넘치는 인생의 페이지를 그려가고 있다는 주인공. 파워워킹이라기엔 남다른 걸음걸이에 이분.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까치발 걸음마저 자신감 넘치는 그녀. 우리가 찾는 그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OBS에서 나왔는데 혹시 박희자 씨?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뱃살 관리가 곧 생활이라는 박희자 씨입니다.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하는 희자 씨. 시니어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모델이다 보니 탄탄한 복부 관리는 필수라네요. 이거 다리를 일단 11자로 딱 한 다음에 걷기에 까치발을 딱 세우고 이걸 하루에 5번을 하는데 3분씩. 그냥 걷기에 비해 운동 효과가 뛰어난 까치발 걷기는 뱃살을 막아주는 코어 근육 단련에 좋다고 합니다. 동작을 크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딱 고정해서 세워서 뱃살이 딱 반듯하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뱃살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까치발을 딛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든데 운동이 굉장히 돼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며 운동 후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오, 개운해. 뱃살과 염증 관리를 위해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아세로라 퓨레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아세로라 주스예요. 제가 뱃살 빼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68살하기엔 믿기지 않는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지만 사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몸이 너무 부어가지고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뱃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빼면서 요요 현상도 오고 해서 이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운동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아졌어. 출산 후 걷잡을 수 없이 뱃살이 늘어나더니 염증 적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계속 어지럽고 약간의 이렇게 일어났다 하면은 그리고 몸이 이렇게 자꾸 붓는 거야. 근데 그게 저는 살인 줄 알았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솜방망이 같이 막 자꾸 배도 나오고 아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그때 이제 종합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부족한 걸로 나오더라고. 늘어난 뱃살 때문일까?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 수치에 이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관절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온몸 건강이 무너졌다는데요. 설상가상 남편의 당뇨까지 악화되면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염증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그녀. 우리 아저씨가 나이도 있지만 당뇨가 오래전부터 당뇨가 한 40대서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인슐린을 하루에 2번씩은 맞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살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뱃살 관리를 안 하면은 이 전체 몸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 뱃살로부터 시작된 염증이 온몸을 지배했던 희자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살이 쪘을 때 입었던 청바지예요. 과거의 염증과 뱃살로부터 벗어나고자 식습관부터 다시 점검했다는데요. 그녀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는 식사법. 식단은 평범하답니다. 맛도 영양도 그만인 제철나물 조물조물 무쳐내고요.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 희자 씨.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고기는 빼놓을 수 없답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뱃살 관리에 독이라지만 고기는 너무 고지방에 고칼로리 아닌가요? 관리하시는 분은 고기를 많이 드시나 어떻게? 아, 고기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해요. 허리둘레 약 10cm를 줄인 희자 씨의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밥상이 초라하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고루 영양 잡힌 식단을 챙겨 먹는다는 희자 씨. 채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절대 대충 안 먹어요. 골고루 요 나물 봄이니까 요거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단백질 때문에 고기는 꼭 빼놓지 않고 잘 먹고요. 고칼로리 식단뿐만 아니라 식후 디저트까지 맛있게 즐긴다는데요. 점점 궁금해지는 희자 씨의 다이어트 비법. 아니 왜 음료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이거. 그게 뭔데요? 이거 우리 아세로라는 주스인데요. 우리 딸들이 추천해줬어요. 엄마 살 빼고 뱃살에 요요가 올까봐 오면 안 된다고 이거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아 진짜 요요가 안 와요. 더운 여름, 아세로라 퓨레를 맛있게 즐기는 희자 씨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색이 참 곱죠, 이거. 색이 참 이뻐요. 이게 탄산음료인데 요거를 달지 않고 상큼한 아세로라 퓨레에 탄산수를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갈증 싹, 염증 싹 하시는 아세로라 퓨레 에이드 완성. PD님 이거 드셔볼래요? 맛이 네, 한번 드시고. 맛이 어때요? 산뜻하기도 하고 좀 과일 맛도 나는데 되게 맛있는데요? 괜찮죠? 네.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염증 뱃살은 관리할 수 있기에 아세로라 퓨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외식하면은 또 본의 아니게 많이 먹게 되잖아. 맛있으니까.
먹고 오면은 굉장히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항상 저는 그 아세로라 주스를 그걸 마셔요, 와서. 그러면 이게 더부룩하고 묵직하고 이랬던 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9주 동안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아세로라 다당류를 투여했더니 고지혈증과 간 지질 침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만났던 신체 나이 20대, 실제 나이 65세 임민지 씨 역시 염증 없는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로라 퓨레를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염증 잡는 이 상큼함. 65세 민지 씨의 동안 비법은 바로 아세로라 퓨레. 이게 아세로라를 주스로 이렇게 드시네요. 네네, 상큼하고 맛이 좋아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마셔보니까 맛도 상큼하고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이고 또 이 아세로라를 마시면 더부룩한 그런 배도 좀 편안하게 즐겨 먹을 수 있게끔 좋은 것 같아요. 염증 사냥꾼 아세로라의 핵심 성분 쿠마린산은 항산화 성분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아세로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를 돕는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물을 담은 3개의 비커에 똑같은 양의 아이오딘을 넣고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아세로라 퓨레를 넣었는데요. 잠시 후 아세로라 퓨레를 넣은 비커에서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산성인 아이오딘을 맑게 중화시키는 아세로라의 항산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로라와 다른 과일군의 항산화성 비교 실험에 따르면 아세로라 주스에서 얻은 산화 방지 활성 수치가 딸기, 포도, 사과 주스와 같이 폴리페놀이 풍부한 다른 과일 주스에서 보고된 것보다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아세로라 퓨레를 투여한 쥐의 간에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 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로라의 페롤산은 풍부한 항산화 효과로 심혈관 및 당뇨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예방에 대한 효과가 연구된 바 있습니다. 악착같이 안 빠지는 염증 뱃살에서 해방되고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이들의 건강 비법은 바로 아세로라 퓨레였습니다. 그렇다면 뱃살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동안베리 아세로라 퓨레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체험에 앞서 체성분 검사와 내장 지방을 관찰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검사, 체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정희정 씨의 경우 체지방률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현순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은경 씨는 혈당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간의 체험 시작. 하루 30분 간단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며 하루 정해진 양의 아세로라 퓨레를 매일 섭취했는데요. 2주 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동안 성실히 미션을 실천한 3명의 체험단, 이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희정 씨의 경우 체험 전 정상 수치보다 높았던 체지방률과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 가깝게 내려왔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김현순 씨의 경우 체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씨는 체중이 약 4kg 감량됐으며 고위험군이었던 중성지방이 크게 줄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수치로 가까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험 이후 간의 지방 침착이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을 때 이 허리가 굉장히 조금 살이 빠진 거에 사질이 빠져서 좀 허리가 좀 이렇게 가뿐하고 또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게 좀 체험적으로 몸소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세로라를 투여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 조직에 대한 지방 섭취의 영향이 감소하고 분변의 지방량이 증가해 아세로라가 장의 지방 흡수를 감소시키고 대변의 지방 배설을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염증과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아세로라 퓨레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물 열매 아세로라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하루 권장량인 20에서 60ml를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강 비법. 염증 뱃살을 빼야 젊음도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염증 없는 가벼운 몸으로 찬란한 인생을 열어가세요.